코스피, 코스닥 조정 국면 진입인가? 외국인 바이 코리아 언제? 외국인 동향을 점검해 보면,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이제 본격 조정 국면의 진입인가? 두 번째, 외국인 한국 시장으로 귀한 시점은? 세 번째, 카카오 주도주로 재상승할 것인가? 네 번째,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진단.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나왔죠.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은 없었고 안정적인 분위기로서 다우지수는 0.3%,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따라서 조정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상승세를 출발을 했습니다만 크게 밀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업종별로 소재, 산업재, 헬스케어 쪽이 올랐고 스타일별로는 로우볼, 이건 뭐냐면은 변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군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도시가스 업종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퀄리티, 가치주, 고배당 성장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는 언제든지 조정의 가능성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큰 폭의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9% 하락, 코스닥 지수는 1.23%나 하락하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이 1128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역시 하락 종목이 777개로서 양 시장이 종목별로도 대부분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공매도는 양 시장 모두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중간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다음 주 초 정도까지의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래소 시장에서 4,900억 거의 5천억 수준의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도 2천억 이상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매도도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들 특히 연기금 쪽의 매도가 또 상당히 많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군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쪽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고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CGN 이런 쪽으로 매도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매도 공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SKIE 테크놀로지, 삼성바이오, 카카오,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SK텔레콤 등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카카오의 매수가 외국인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카카오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매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의 매도 우위를 거래소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800억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나마 액티브 성격의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로 바뀌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기관들은 기대할 바가 없는 상황이죠. 기관들의 매도는 상당히 많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는 계속적인 매도잖아요. 요 그림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성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쪽을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죠. 회색이 인도 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원국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브라질, 두바이, 카타르, 남아공 이런 쪽인데요. 까만색 선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지금 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봤을 때 인도라든가 그리고 또 자원국을 샀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국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또 상황이 또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한국 관련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지난주에 762억 정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쯤 들어오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국내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의 수급은 글로벌 테크 관련 펀드 쪽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iShare는 여러분 다 아시죠? 블랙락이 운용하는 펀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MSCI 한국 ETF 펀드 쪽의 계좌 수의 상황과 그리고 글로벌 전체 테크 관련주에 대한 ETF 펀드의 계좌 수의 움직임이 2017년 이후부터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테크 관련주 쪽이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들이 테크 관련주 쪽이 높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땐 이 까만색의 글로벌 테크 관련 ETF 펀드 쪽의 계좌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쪽으로도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테크 관련주 쪽의 ETF 펀드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 쪽의 테크 관련주 쪽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성장주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주들이 올라간다. 나스닥 쪽 이런 관점이라면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지수도 어느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황의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으로도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상황. 자,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는 조금 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시장에서의 테크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시를 하면은 그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하순이나 8월 정도부터는 미국 시장도 다시 테크주 중심, 즉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실 때 8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으로도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들 유입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까만색의 액티브 자금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자금들은 특정 종목을 추종을 하고 또한 단기 매매의 성향들이 강하다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 액티브 자금들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반면에 이 패시브 자금들은 6월 이후로 해서 약간씩 밑으로 처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좀 반전이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기대감은 우리가 한 8월 정도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시장은 지수 측면에서는 여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순환을 다 한 번씩 도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쪽에서 시장을 이렇게 세우는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에 달려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조정을 거친 다음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동안 시장이 순환장세였지만 이제는 주도주 장세로 압축된다 이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주도주 중심의 장세로 간다는 것은 종목이 압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매기가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금의 집중력도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들도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들 매수 상황이잖아요. 7월 7일 날 1100억이 넘는 매수였고 오늘은 221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들도 매수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이 이야기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공매도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선도주로서의 카카오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1223억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서 예상을 했던 대로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상황으로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8월 9월로 가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시점까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좀 더 이어지지만 추세적으로 뭐 이탈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단기적인 하락인데요. 파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LG화학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이후에서 한번 다시 조정을 거치면서 한 차례 더 상승의 가능성은 엿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오 쪽의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져나가는 과정이지만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매수가 들어오는 오늘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수의 조정은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단 기간 조정의 개념이 좀 더 접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조정의 개념으로 지수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안정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다음 주는 기간 조정,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간 조정의 과정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순환이 아니고 진짜를 찾는 것이죠. 즉 주도주를 찾는 과정이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움직임, 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쪽이 바로 바이오 쪽이잖아요. 주도주들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들이 7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